여기 도장 좀 찍어달라고요.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혼 서류야. 나 더 이상 당신과 못 살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빠, 나도 엄마 마음 이해해. 그동안 아빠가 너무했잖아. 돈만 벌어다 주고 우리한테는 관심 하나도 없었어. 35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삶. 몸이 망가지고 허리가 부서질 것 같아도 가족을 위해 참았습니다. 드디어 은퇴를 하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꿈꿨죠. 하지만 아내가 내 앞에 내민 건 여행 계획이 아니라 차가운 이혼 서류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마저 엄마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렇게 이혼한 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내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도대체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렀다면 이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김만복입니다. 오늘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돈을 벌어오셨어요. 그때부터 마음 깊이 다짐했죠.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가족만큼은 절대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고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운 여성이 가난한 나를 선택해준 게 감사했고 고마웠죠. 신혼 시절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어요.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늘 밤 11시를 넘겼죠. 아내가 차려준 저녁밥을 혼자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는 모습, TV를 보며 깔깔대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주말도 쉬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밀리면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출근했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왜냐? 우리 가족이 남들처럼 넉넉히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 위장병도 걸렸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쉬라고 했지만 쉴 수 없었죠. 쉬면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테니까요. 아내에게는 늘 미안했어요. 집안일을 거의 혼자 떠맡게 했으니까요. 아이들 숙제 봐주는 것도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거의 아내 몫이었죠. 그래도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 생일에는 꽃을 사다 줬고 결혼기념일에는 외식을 했어요. 아이들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 생각, 밤에 잠들 때도 회사 걱정. 가족과 함께한 시간보다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았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드디어 은퇴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와 단둘이 여행도 가고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바빠서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하며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리라 꿈꿨죠. 드디어 은퇴하는 날이 왔습니다. 동료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고생 많았다고 말해줬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5년간의 긴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렇게 설렐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여행을 갈지, 어떤 취미를 가져볼지 계획도 세웠죠. 아내도 처음엔 관심 있게 대답해줬어요. 은퇴 후 첫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동안 새벽같이 나가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동네를 천천히 둘러보고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평일 낮에 마트를 처음 가봤는데 저처럼 은퇴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지만 2주 차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예전보다 말이 적어진 것 같았어요. 내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함께 있어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처음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낮에는 따로 지내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으니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2달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서류 봉투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는데 그 예감이 현실이 됐습니다. 아내가 내 앞에 이혼 서류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설마 이혼을 하자고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표정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돈만 벌어다 주고 가족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 이미 마음 둘 곳을 찾았다는 것. 더 이상 나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둘 다 이미 엄마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그동안 가족을 너무 소홀히 했다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되짚어봤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이었나? 돈만 벌어오고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없었죠. 35년 동안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아온 물건들 중 자기 것만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 순간부터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만 남게 됐습니다. 35년 동안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하루아침에 텅 빈 무덤처럼 변해버렸어요. 아내가 떠난 뒤 집안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늘 누군가의 발소리, 말소리, 웃음소리가 들리던 집이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더 막막했어요. 그동안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혼자 밥을 해먹어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어색했어요. 혼자 밥상에 앉아 있으니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첫 주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밥을 사 먹거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 먹었죠. 하지만 점점 식욕이 떨어졌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습니다.
자꾸만 예전에 아내와 함께 먹던 저녁 식사가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녁에 소주 한 잔으로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루 한 잔, 두 잔, 며칠 뒤엔 점심에도 술을 마시게 됐어요. 낮에 혼자 마시는 소주 맛이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술을 마시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깨어있으면 자꾸 아내 생각, 아이들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술에 취해 잠들면 적어도 꿈속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 하루에 소주 2병은 기본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또 마셨어요. 술을 안 마시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냉장고는 소주로 가득 찼고 쓰레기통은 빈 소주병으로 넘쳐났어요. 몸무게도 급격히 줄었어요. 원래 70kg이었는데 58kg까지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볼은 푹 꺼지고 눈은 캥했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지저분했고 옷도 아무거나 대충 입었죠. 씻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사흘에 한 번 씻게 됐습니다. 어차피 나갈 일도 만날 사람도 없으니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안도 점점 더러워졌습니다. 빨래는 쌓이고 설거지는 밀리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였어요. 옛 직장 동료들이 가끔 전화했어요. 은퇴 후 어떻게 지내는지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 몰골을 누가 보고 싶겠어요? 멀쩡했던 내가 이렇게 폐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술과 함께 보냈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5년간 성실히 살아온 김만복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의 저는 술만 마시며 하루를 버티는 폐인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비친 제 모습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생 술을 드시다 간경변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아버지를 본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다 정말 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35년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세월. 몸이 망가져도 참았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주를 모두 하수구에 부어버렸어요. 수십 병의 소주가 콸콸 소리를 내며 흘러내려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다시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술을 끊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대신 물을 많이 마셨어요. 술 생각이 날 때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일주일 뒤부터는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쌓인 빨래를 하고 3개월간 방치했던 집을 정리했어요. 하루아침에 깨끗해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 마음도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 몸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그때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처음 운동기구 앞에 섰을 때는 10분도 버티기 힘들었어요.